경찰이 DNA가 일치한다고 파악한 유력한 용의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50대 남성이고 이모 씨라는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의 나이가 20대였으니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 50대가 됐을 거란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온 사람은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1986년부터 1991년 당시엔 20대의 나이였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입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력 사건은 경기도 화성 일대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 씨의 거주지도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과는 달랐습니다. 검거된 사건의 범행 수법 역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이 씨는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또 확인된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0명의 피해자를 남기고 3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있었죠. 영구 미제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 화성 사건이 감정 결과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2부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동 이슈팀의 오대영 팀장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오선민 기자가 그간 확인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입니다.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 씨입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씨의 DNA 정보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체액 등 DNA 정보 2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20대로 경찰이 그동안 추정해온 용의자의 나이대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선상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이 모두 끝난 뒤인 1994년 또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1995년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서 벌인 범행입니다. 이 씨는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온 건 범인이 검거된 8차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6년 첫 사건 이후 30년 넘게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찰관 205만 명이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사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 역시 13년 전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유력 용의자 이 씨가 범인으로 확인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완전 범죄는 없고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주요 미제 사건도 총력을 다해 조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수사 기록 등을 한 달여간 검토한 뒤 이 씨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예, 1부에 이어 뉴스룸 2부에서도 오대영 기동 이슈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대영 팀장, 새롭게 취재된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네. 1부에서 이제 전해드린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들인 건데 그전에 우선 이제 유력 용의자에 대한 확인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일부에서 7월 말에 DNA 정보 대조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7월 중순입니다. 예. 7월 중순에 이 씨의 DNA 정보와 그간 경찰이 갖고 있던 화성 사건의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국과수의 그 결과를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차 사건을 제외하면 1차부터 10차까지 9번의 사건에서 어떤 사건의 DNA 정보인지는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다만 9차와 10차의 DNA 정보는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게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9차 혹은 10차 사건에서 나온 DNA 정보와 이 씨의 DNA 정보가 일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그리고 한 사건의 두 가지 그 물증에서 나온 DNA와 일치된 두 건인지 아니면 두 건이 개별 사건, 그러니까 예컨대 9차 사건 혹은 10차 사건 혹은 9차 사건 그 이전 사건의 DNA 정보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동안 나머지 모든 사건들의 범인인 건지 아니면은 한 건 혹은 두 건의 사건인지는 앞으로 좀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지 되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씨가 어떤 인물인지도 취재가 많이 됐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50대 남성 이모 씨다. 그리고 지금 강력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이 정도를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죠? 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 앞서 전해드린 것보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오선민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994년에 처제 성폭행, 살인, 사체 유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진범입니다. 이 사건은 화성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 내용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만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사형, 그런데 3심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왜냐하면 살해의 목적성, 계획성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였고 1994년 사건이고 1995년에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기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6년간 지금 복역 중인 거군요. 25년 약 2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사망을 또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게다가 또 이제 거주지도 청주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범행 장소도 청주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당시 판결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처제 강간 살해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었고 청주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성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고 1994년 사건이고 복역했기 때문에 약 25년 정도 동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을 또 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팩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백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이 씨의 직접 조사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오후에 교도소에서 이 씨를 조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이 씨가 이 사건 DNA 정보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지 혹은 이 범행을 자백을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 일치 결과가 7월 중순에 나왔고 오늘 직접 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직접 조사를 한 셈입니다. 근데 혹시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공소시효가 당시 사건 그 10차 사건 때까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어려운데 이게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또 지금도 관심이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제 사건을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낸다. 그리고 영원한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직접 조사를 통해서 아직은 이제 용의자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이 씨가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여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쯤 돼서야 이 씨가 특정 화성 사건의
용의자이냐 범인이냐를 예.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그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경찰이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예. 당사자 직접 조사 오늘 했고 추가 조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확보했던 물적 증거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간 그리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수사했던 수사팀 관계자들의 면담 등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쪼록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동 이슈팀 오대영 팀장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살인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는 5차와 7차 그리고 9차 총 3개 사건 때 발견된 DNA 정보와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4차 사건의 DNA 정보와도 일치하는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1994년 처제를 살해한 곳은 충청북도 청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적과 주소지는 화성시 진안리였던 것으로 또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JTBC가 보도한 용의자 신원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50대 남성 이모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도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신원을 경찰이 공식 확인한 건데요. 정확히는 56살 이춘재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오늘 경찰 발표는 모두 3건의 사건과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건의 사건에서 일치한다고 알려졌었는데 한 건이 더 늘었습니까? 네,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 증거물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중입니다.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일어난 10건의 사건 중 각각 다른 3건의 사건 증거품에서 용의자 이 씨의 DNA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 마지막 한 건은 바로 어젯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DNA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건 증거품에서도 용의자 이 씨의 DNA가 일치가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오늘 대대적인 재수사를 공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그리고 이제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장이던 하승균 전 총경 등 전직 경찰까지 모두 57명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사팀뿐만 아니라 사건 피해자 유족 등도 다시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용의자 이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는데 하지만 이 용의자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어제 오후 부산교도소를 찾아 수감돼 있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정식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이 씨의 진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나머지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다시 받고 이 씨와 나머지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예. 화성살인 사건의 수사본부가 꾸려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가 체포돼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이춘재의 본적과 주소지는 모두 화성이었습니다.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한 곳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입감 당시 주소도 이곳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1994년 초 대전교도소에 수감될 때 등록된 본적은 화성 진안리, 지금의 진안동입니다. 집 주소 역시 진안동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본적과 주소지가 있는 진안동은 2차, 6차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또 이 씨의 DNA가 확인된 5차, 7차, 9차 범행 장소와도 멀지 않습니다.
구차 장소는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은 화성에서 1951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이 씨가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건 1993년 12월이라 2년여 사이 주거지를 화성에서 청주로 옮긴 겁니다.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건 1986년이라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처제 살해 사건으로 붙잡힌 뒤 교도소에선 초범으로 관리됐습니다. 당시 이 씨가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혈액형이 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에서 검거될 당시 확인된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이지만 경찰이 밝힌 4차, 5차, 9차 사건의 용의자 혈액형은 B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때 판결문을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방식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이춘재는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수면제를 음료에 타 마시게 하고는 성폭행을 하고 살해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등 판결문에 기록된 이 씨의 범행 수법입니다. 둔기로 때려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뒤 시신을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곳까지 옮겨 덮개로 덮어놓는 방식으로 유기했습니다. 그 집 건지 누구 건지 있더라고. 그때 가보니까 혹시 버리지 않았나. 나중에 알고 이제 맞더라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분은 스타킹에 묶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제를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봤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라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평소 아내와 아들을 방에 가두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전 교도소에서 생활한 이 씨는 형이 확정된 뒤 부산교도소로 옮겨져 지금까지 수감돼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예,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같은 방에서 석 달간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보자입니다. 자, 이 제보자는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A 씨는 1994년 여름 이춘재를 대전교도소 안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3달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혼자 말도 없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봤나?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하고 그 사람 되게 흠순해 보이거든. A 씨는 이 씨의 얼굴이 1988년 7차 사건 뒤 만들어진 화성 연쇄살인범의 몽타주와 거의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눈매는 거의 비슷하거든. 코만 좀 크고 볼살이 약간만 들어가면 몽타주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뽀얀 얼굴, 하얘 일을 안 하는 손. 새끼손가락은 기억나요. 예뻤다. 25년이 흘렀지만 A 씨는 지금도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뭐 굉장히 이뻤다. 그걸 강조하더라고. 예뻐서 강강하고 죽이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이제 친지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죽였다. 저한테 죽였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 죄책감은 받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지. 이 씨가 그 당시 교도소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씨가 교도소 생활은 모범적이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JTBC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갔다 와서 나는 무죄인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을 다 했으니까. 자기는 내가 무죄인데 왜 인정하냐. 나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그 얘기 이제 지금도 생기생이에요. 내면에는 뭐 나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죠.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이 씨는 지금은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이 원만해 가장 좋은 등급인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뒤에는 독방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며 가구 제작 전시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1995년 10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만으로 24년째 복역 중입니다. 경비처우급은 S1 등급, 다시 말해 1급 모범수입니다.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급수로 부산교도소의 경우 전체 수용자의 상위 10% 수준입니다. 이 급수는 죄질과 전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입소할 때 정해지고 수용 생활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달라집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이 씨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며 특별히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생활해 시간이 지나면서 등급이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다른 수용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게 지내왔다고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씨가 올해까지 가족을 접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06년부터 접견이 가능해졌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달리 형이 확정된 1995년부터 접견 제한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개월 전까지 이 씨는 어머니와 형제 등 가족과 지인을 매년 2~3차례꼴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기수의 경우 수감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이 씨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씨를 독방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지금부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3번째 조사를 벌였는데 이춘재는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자백하지 않더라도 증거물에서 DNA가 나온 만큼 진범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춘재가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를 찾아 3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춘재는 지난 18일 1차 조사에 이어 어제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DNA가 나왔지만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백 없이도 DNA가 일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거력이 높은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진범으로 특정해 송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성 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DNA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사건까지 이춘재를 진범으로 특정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춘재는 독방에서 별다른 동요 없이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1급 모범수였던 만큼 교도소 쪽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구석진 기자가 부산교도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됐다는 소식에 이춘재가 24년째 복역 중인 이곳 부산교도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뉴스 보고 다 알았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고. 교도소 측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춘재를 사인실에서 독방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재소자와의 마찰 등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이춘재는 따가운 시선에도 평소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TV까지 챙겨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선도 하고 자기 성실히 하고 이러는 거죠. 이춘재는 교도소 내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지내온 1급 모범수입니다. 가구 기능사 자격증을 딸 정도로 성실했는데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한 모습 비춰지면서 생활을 했으니까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춘재는 현재 연쇄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거죠. 교도소 측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춘재에 대한 신변 관리에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춘재는 1991년 마지막 화성살인 사건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약 3년 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옛 인척을 통해 당시 행적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춘재가 살았던 충북 청주의 한 빌라입니다. 1994년 이춘재는 아내 아들과 함께 이곳에 살던 중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모두 멈춘 뒤 2년 9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JTBC는 이 씨와 과거 인척 관계였던 A 씨를 통해 당시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1년쯤 경기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차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1992년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청주로 이사를 한 건 이듬해입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처제 살인 사건의 판결문에도 이 씨가 2살 난 아들과 아내에게 구타를 일삼았다고 나옵니다. A 씨는 가정 불화를 못 견뎌 가출한 이춘재의 아내에게 자신이 밥을 사고 용돈도 줬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이춘재는 가출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결국 자신의 처제까지 성폭행 뒤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과는 별개로 이춘재가 1994년 처제 살인 사건 이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춘재는 1991년 마지막 화성살인 사건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약 3년 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는데요. 김지성 기자가 옛 인척을 통해 당시 행적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춘재가 살았던 충북 청주의 한 빌라입니다. 1994년 이춘재는 아내 아들과 함께 이곳에 살던 중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모두 멈춘 뒤 2년 9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JTBC는 이 씨와 과거 인척 관계였던 A 씨를 통해 당시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1년쯤 경기 화성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차 사건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1992년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청주로 이사를 한 건 이듬해입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처제 살인 사건의 판결문에도 이 씨가 2살 난 아들과 아내에게 구타를 일삼았다고 나옵니다. A 씨는 가정 불화를 못 견뎌 가출한 이춘재의 아내에게 자신이 밥을 사고 용돈도 줬다고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이춘재는 가출한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결국 자신의 처제까지 성폭행 뒤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과는 별개로 이춘재가 1994년 처제 살인 사건 이전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과 학교 그리고 직장까지 화성 토박이라는 그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번에 DNA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도 대부분 생활 반경 안에서 벌어진 걸로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도 다녔습니다. 연쇄살인 사건은 대부분 이 생활 반경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창생들은 이 씨가 영리했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어서 상위 20%만 가는 수원 모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시험을 봐서 가는 거였었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중상위 하는 사람들은 수원 쪽으로 가고 7차 사건 당시엔 범인이 수원으로 버스를 타고 갔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씨에게 수원도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 씨는 집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는 한 전기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네, 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3차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이 씨가 다녔던 공장과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아직 DNA가 검출되지 않은 1차 사건도 이 씨가 다녔던 공장과는 약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2차와 6차 사건 현장도 이춘재의 집 근처입니다. 1, 2, 3, 6차 사건에선 DNA와 같은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과 이 씨의 진술 내용을 대조하며 자백을 끌어낼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베테랑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했습니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입을 열었던 팀인데요. 또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그 일대 장기미제 사건과 함께 이춘재의 과거 행적을 다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3일째 이어진 조사에서도 이춘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베테랑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했습니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아 여죄를 밝혀낸 팀입니다. 이춘재의 심리를 분석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혐의도 밝혀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에 이 씨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안양교도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춘재의 처제 살인 사건 기록도 청주지검에서 넘겨받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사건 사이 2년 9개월의 공백기 동안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군에서 제대한 이후 1차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